정적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적분은 함수 fx가 개념 유형으로 먼저 볼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함수 fx의 부정적분 큰 fx에 대하여 큰 fb 빼기 큰 fa를 fx의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러니까 저 부정적분이 있어서 원래 여기에 부정적분이 있었고, 이 부정적분 되어진 함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fx가 나올 거 아니야? 제일 부정적분한 게. 그러면 이 아래 끝과 위 끝, 아래 끝과 위 끝에 있는 a하고 b를 우린 여기다 대입할 거야. 대입해서 큰 f b에서 큰 f a의 값을 구하는 걸, 이걸 정적분이라 한다. 정적분의 의미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은 원래 정의라기보다는 정리로 보는 게 맞아요. 여기 주어져 있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한다의 의미는 부정적분되어진 함수에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걸 빼는 거야. 이 끝이야. 여기에 ex가 있는데 얘를 1부터 3까지 정적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ex를 적분할 거야. 적분하면 x의 제곱이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c가 부정적분 되어진 함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에 1하고 3을 대입해서 3을 먼저 대입해서 9 더하기 c, 1을 대입해서 1 더하기 c, 그리고 얘네들을 뺄 거라고. 빼면 적분상수가 사라지면서 나오는 8이라는 값, 이게 이 정적분의 결과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적분상수는 3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면 없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기 적분상수 c를 쓰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3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걸 빼면 언제나 없어지거든. 여기 나와 있는 이 fx라고 하는 정적분의 결과 속에는, 부정적분한 결과 속에는 c라는 값이 있어서 fb 뒤에 c가 있고 fa 뒤에 여기 c가 붙어있는 이 값이 빼지게 되면 그러면 이 c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만 남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할 때는 적분상수를 붙이지 않는다. 정적분을 할 때는 적분상수가 의미가 없다. 알겠어? 응? 자, 적분의 기호는 똑같아요. P적분함수, 적분을 당하는 함수, 여기에 fx라는 함수가 적분의 대상이 되는 함수라고 해서 P적분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P적분함수를 부정적분한 다음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걸 아래끝, 위에 있는 걸 윗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윗끝에 있는 값을 대입한 함수값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함수값, 부정적분 결과의 윗끝에 대한 함수값 빼기 아래끝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윗끝을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걸 빼주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분상수가 의미가 없으니 적분상수는 빼고 이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그러면 보다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x제곱이 될 거고, 1과 3을 대입해서 우리 3의 제곱 구해서 1을 빼서 8이 됩니다 라고 우리 적분을 할 거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함수로부터 부정적분 함수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부정적분에서 배웠던 적분 공식과 부정적분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정적분에 대한 성질들도 다 똑같이 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게 뭐 전부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적분상수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과,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함수가 지금 이렇게 적분되어지는 과정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 주어진 함수가 부정적분해서 아래끝 윗끝 쓰고 윗끝에 대한 함수값으로부터 아래끝을 빼는, 이게 이제 정적분을 정의한다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a부터 a까지 fx 그리고 dx라고 하는 이놈은 똑같은 과정에 의하면 fx에다가 a와 a를 대입할 거니까
FA 빼기 FA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얘는 0이 돼버리겠지. 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에서 많이 써먹을 것 중에 하나가 윗끝과 아래끝이 같은 정적분의 결과는 언제나 0이다. 알고 있어야 돼. B부터 A까지 fx dx. 주어진 이 정적분의 결과는 B부터 A까지. 막 우리 A부터 B까지 쓰고 있는데 똑같이 가겠죠. fx에다가 B부터 A까지가 되면 FA에서 FB가 빠지는 이런 형식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내가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FB-FA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놈의 결과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보여지는 건 이런 거야. 주어져 있는 아래끝과 윗끝 B부터 A까지였는데 내가 A부터 B까지 접근하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부호처럼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접근의 결과가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3부터 1까지 접근하래요. 이 x를.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1부터 3까지 2x를 접근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 결과가 마이너스 8이 될 거라고. 알겠어? 1부터 3까지 접근한 결과가 8이라면 3부터 1까지 접근한 결과는 마이너스 8이 된다고. 이해가니? 응? 자, 정적분에 대한 정의 계산하는 방법이야. 아래끝과 윗끝이 같으면 0이 되는 거야. 아래끝과 윗끝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보여지면 앞으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된다. 이게 152쪽에 정리된 내용이 됩니다. 153쪽 정적분의 계산은 부정적분의 성질이라고 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부정적분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정적분의 성질은. 이런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런 과정이 있어요. 주어져 있는 어떤 B까지 fx A부터 C까지 fx를 정적분하고 C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FC에서 FA를 빼고 FB에서 FC를 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FC 빼기 FC 더하기 FC가 없어지지? 그러면 남는 게 FB에서 FA를 뺀 요 가운데 있는 요놈만 남게 되는 거지. 이 놈은 바로 뭐야? 이 놈은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지.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잖아.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주어져 있는 적분 두 개의 정적분이 윗끝과 아래끝이 연결고리가 된 거지. 그치? 연결고리가 돼서 A부터 C까지 접근한 다음에 C부터 B까지 접근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차라리 A부터 C까지 바로 이어서 접근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죠. 알겠니? 응? 주어져 있는 이 접근의 결과를 요놈을 1부터 2까지 EX를 접근하고 다시 2부터 3까지 EX를 접근하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1부터 3까지 접근해야 된다고.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하게 되면. 자,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 부정적분은 뭐였지? 부정적분의 가장 중요한 의미. 부정적분은 미분되기 이전의 함수를 찾는 거야. 응? 정적분은 이렇게 해서 나왔더니 8이 나왔어. 3부터 3까지 접근하면 0이 된대. 다시 얘기하면 정적분의 결과는 하나의 수가 되는 거야. 수.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수를 구하는 거야. 이 수의 의미가 뭐냐? 이 수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y는 ex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y는 ex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이 ex라는 함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여기 1부터 3까지 이 넓이를 구한 거야. 이 넓이를 구하면 이게 8이라고. 못 믿겠어? 1일 때 여기가 2가 되고 3을 집어넣으면 여기 높이가 6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이를 2로 잡았을 때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이게 8 나와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이 직선의 이 도형의 이 함수의 밑넓이를 구한 거예요. 정적분의 의미는 이 함수의 1부터 3 사이에서 x축에 대인 요 넓이가 요 정적분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정적분은 이 함수를 따라 움직여 나가는 어떤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도함수는 미분 개수는 변화율을 구하는 거고, 변화하는 비율을 구하는 거고, 적분은 변화량을 구하는 거야. 변화량, 어떤 함수의 변화량. 함수가 여기 y는 fx라는 함수 여기 지나가. 여기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에 넓이가 10, 여기에 넓이가 12, 여기에 넓이가 14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fx를 가지고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잖아. 이걸 적분하면 이게 10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앞으로 이제 이 넓이를 구할 거야. 뒤에 가면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단원에서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자, 이제 문제는 이거야. b부터 c까지 fx를 정적분하면 요놈의 넓이가 10인데 이때는 우리가 10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거야.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요 곡선의 의미가 주식시장의 그 주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볼까? 주가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어떤 한 주식이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오르는 이런 변화가 보여. 여기 A부터 B까지의 구간에는 기분 좋게 한 10억만큼의 이익을 봤어요. 이런 의미야. B부터 C까지는 12억만큼의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본 것에 대한 결과를 부호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A부터 B까지는 10억만큼 벌었다가 B부터 C까지의 기간 동안은 12억만큼 잃은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A부터 C까지의 구간 동안에 이 변화량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이 변화량은 지금 배웠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지.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의 이 두 가지 값을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2억만큼의 손해를 본 게 되죠. 또 버텼습니다. 버텼더니 더 버텼어. B까지. 버텼더니 얘가 다시 상승한 거야. 10 빼기 12 더하기 14. 그럼 얼마가 돼? 이 결과는 10에다가 12 빼고 14 더하면 12만큼의 이익이 생긴 거지. 무슨 얘기 이해가냐? 정적분은 이 함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데 그 변화량이 어느 순간순간에서의 이 함수값들이 다 더해지는 거야. 함수값들이 더해지는 거라고. 정적분의 실질적인 정의,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면 배우는 정의가 뭐가 있냐면 함수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 A부터 B까지의 구간 안에서 이 함수의 변화량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를
n개로 나눕니다. 이 전체를 n등분을 하는 거야. B부터 A까지의 크기를 B부터 A까지의 이 전체 크기를 n개의 구간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여기 한 개의 이 구간의 크기가 n분의 B 빼기 A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있는 K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갖고 어딘가에 있는 이 K번째에 해당하는 이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 A로부터 n분의 B 빼기 A가 K개만큼 온 이 자리에서의 이 함수값을 구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하나 구할 겁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응?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이 가로의 길이가 요 놈인 거야. n분의 b-a가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는 요 값을 함수에다 대입하는 거야. 함수에 대입하면 f에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 이걸 대입한 이 함수값. 얘가 가로, 얘가 세로야. 얘가 곱해졌으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 거지. 그치? 이 직사각형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n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n등분 했잖아, n등분. 요놈을 갖다가 n개를 다 더해주지. k가 1부터 n까지 요 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할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러싸이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요놈, 그 다음에 요놈을 더한 거지. 이만큼을 더한 거야. 근데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요 곡선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이런 식의 오차가 생기면 안 돼. 저 오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막 그려져 있는 요 사각형을 무수히 많이 만드는 거야. 아주 잘게, 아주 많이. 얘를 아주 잘게 쪼개면 이 오차가 더 작아져요. 더 작아집니다. 계속 잘게 쪼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끔 이 직사각형의 개수를 늘리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a부터 b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한 실제 모양인 거예요. 다행히 수투에서는 얘를 안 배웁니다. 중요한 의미야. 이게 왜 넓이야? 이런 의미 때문에. 넓이야. 정적분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정적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린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얘는 왜 마이너스 10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 마이너스 12가 돼? 이 함수값이 음수가 되거든. 요놈이 음수가 돼요.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y값들이 음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음수의 음의 넓이를 갖는 거지.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데 그 값이 음수인 거야. 왜? 위쪽에 이익이라면 아래쪽이 손해를 보는 거고 위쪽에 있는 것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아래쪽을 잡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자, 의미를 이해하자. 다시 얘기할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얘는 몰라도 돼. 저건 몰라도 되고 어떤 함수가 진행이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에 대한 표현을 이만큼 해서 여기서부터 A부터 여기 B까지 이 넓이를 이용해서 그 변화량을 구하고 싶어. 여기가 플러스 1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에 그러면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플러스 11만 남아. 얘하고 더해서 11만큼이 남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정적분의 의미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계산에 쓰는 과정에서 이 부정적분이 필요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부정적분의 개념과 정적분의 개념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그죠? 부정적분은 미분되기 이전에 함수를 찾는 거고 정적분은 변화량을 찾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부정적분 되어진 함수를 개념적으로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런 과정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지금 내가 이 양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한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154쪽에 보면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해서 몇 가지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지? 개념 체크 문제 8개 있어요. 8개 있는 문제들 한번 쭉 풀어주세요. 너 풀었어? 1번은 다 뭐라고 우리? 2번은 1, 3번은 4번은 5분의 33. 오호. 그 다음에 2번에 1번. 마이너스 2. 2번. 2분의 9. 다 맞아, 지금? 3번은 뭐라고 썼냐고? 민서가 3번 뭐라고 썼어? 2번에 3번. 154쪽에 2번에 3번. 어? 아닌데요? 야, 2번에 1번이 마이너스 2고 2번이 2분의 9고 3번이 마이너스 3분의 5고 4번이 24야. 2번에 있는 거 한번 볼까? 1번은 뭐 2번 풀 줄 알면 다 풀 줄 아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0까지 주어진 2x-1을 정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2x 빼기 1을 부정적분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에 적분해서 마이너스 1하고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면 0 될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더하기 1 2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오케이? 자, 2번에 주어져 있는 건 1부터 2까지 x 더하기 3을 정적분하는 거야. 그럼 x 더하기 3을 먼저 부정적분하시고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3x 1부터 2까지. 자, 2를 대입하면 2 더하기 6 8이 되고 1을 대입하면 2분의 1 3 더하면 2분의 7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9가 남겠죠. 그지? 3번에 나와 있는 거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 3분의 1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0과 1을 대입할 건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남고 0은 대입하면 0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3분의 5가 남겠죠. 4번에 주어져 있는 건 마이너스 1까지 x의 세제곱 더하기 x를 정적분합니다. 그러면 4분의 1에 x의 4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3을 대입하면 4분의 81 2분의 9 2분의 18 81 99가 되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4분의 96 24가 남겠네. 자, 몇 가지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합시다. 우리가 어떤 적분을 할 때, 뭐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적분을 할 때 0은 대입 안 하셔도 돼요. 아래쪽에 있는 이 0은 대입하면 그 결과가 항상 0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적분을 할 때는 다항함수를 적분할 때는 0은 대입 안 해도 됩니다. 여기 0 대입하면 무조건 0 돼요. 그러니까 0은 대입할 필요 없이 윗급만 대입해도 답이 나와. 오케이? 자, 우리가 얘네들을 저렇게 계산할 때
2 넣어서 계산하고 1 넣어서 계산하잖아. 근데 우리가 적분의 성질에 의하면 우리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야. 여기에 x의 제곱에 1, 2, 3 곱하기 x의 1, 2. 무슨 얘기냐면 2를 여기 넣으면 4 되지. 1을 넣으면 1 되지. 4에서 1을 바로 빼. 2를 집어넣은 결과에서 1을 집어넣은 결과를 바로 빼라고. 3 빼기 1. 2분의 3 될 거고. 그치? 여기서도 2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2 빼기 1. 1이지. 그럼 3이 남을 거라고. 응? 2분의 9라고 대답해도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2를 다 넣어서 계산하고 1을 넣어서 계산해서 빼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라고. 그냥 따로따로. 어차피 우리는 이 2분의 1은 맨 마지막에 곱해도 되고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걸 빼고 3, 2분의 3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면 1 3하고 곱하면 3 그리고 중간에 똑같이 나와야 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얘네들 복잡하잖아. 3 4제곱 하면은 81이야. 마이너스 1 4제곱 하면 1이라고. 81에서 1 빼면 80 남지. 그럼 80에다 4분의 1 곱하면 그냥 20으로 바로 나와. 3의 제곱 9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 1을 빼면 8 남지. 8하고 2분의 1 곱하면 4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럼 24가 바로 나올 거라고. 적분을 계산할 때 전부 다 대입해서 한 번에 윗끝을 다 대입하고 아래끝을 다 대입해서 계산하지 말고 항별로 계산해도 된다. 항 단위로 끊어서. 응? 아무런 문제 없는 거야.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따로따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얘네들이 복잡해요. 여러분들 정적분 결과는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에 x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해서 이런 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수가 나오게 되면 그 계산들이 분수 계산이 복잡한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써먹어도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알겠어? 응?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이런 정적분을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합시다. 만렙으로 볼게요. 만렙.